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조회수가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학고네. 조회수가 점점 줄고 있어. 미국장 이야기를 풀어드리는 영상을 찍었더니 점점 조회수가 줄고 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발견을 못해서 그런 거겠죠? 네, 발견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바로 내용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이게 원본이거든요. 원본에 대한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시는 부진한 고용 여파로 보합권에 출발한 데 가운데 ISM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 결과를 내놓자 상승했다. 결과가 어떤데 상승했냐? 지표 결과 고용은 둔화가 되고 있고 물가가 개선을 반영하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속 국채 금리가 안정을 보인다는 점. 여기 내용이 한 줄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체적으로 부진해. 민간 고용지수 발표됐는데 예상이 6만 8천 건이었거든요. 근데 5만 4천 건 나왔잖아. 그리고 지난달 발표된 건 10만 6천 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용도 부진해. 개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자율을 낮춰야죠. 경기가 둔화가 되면 이자율을 낮춰야 된다. 그래서 이자율을 낮추면 유동성이 늘어나니 주식이 상승하고 코인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언제 합니까? 9월 16일에서 17일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자율을 낮출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뉴스에 따르면 86%에서 95%까지 이자율 하락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와우 상승할 거예요 라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장은 전체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다.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고 특히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보이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왔다. 이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뜻은 주식이 위험 자산이잖아요. 그 중에 더 위험 자산으로 보이는 게 기술주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빵하고 상승할 때 가장 강력하게 상승하는 것은 기술주입니다. 근데 반도체 지수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기술주가 상승할 수 있다. 나스닥이 상승을 더 강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ADP 민간 지수 뭐 별로 안 좋고 뭐 그러했는데 그리고 ASM 서비스 지수도 뭐 이게 50을 기준으로 보거든요. 근데 52가 나왔으니까 성장은 하고 있다. 예상치보다 많이 상회를 했다. 하지만 고용 지수가 개판이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위축긴 상태로 보인다. 라는 겁니다. 이 9월 5일이거든요. 5일이죠. 오늘 새벽이죠. 아니, 내일 새벽에 나오겠죠. 뭐가 나오냐면 요가 나옵니다. 매월 첫 번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지금 민간 고용 보고서 발표가 되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개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나올 미국 고용 보고서는 개판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이게 개판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FOMC 회의에서 이자율을 낮출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사람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라는 내용이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다. 근데 정작 이자율을 낮춰야 될 사람들이 있다. 이 양반들의 발언. 이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윌리엄스 총재는 현재 통화 정책이 완만하게 긴축이며 적절하다고 평가를 했다. 그러니까 이자율 안 낮춰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베세맥 총재는 9월에 금리 인하할 요인이 없다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여는 총재들의 이야기들은 안 해도 되나?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약간 신중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파가 득세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의 기대는 뭐예요? 86에서 95%가 이자율 하락. 비둘기파의 승리를 내다보고 있다.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요. 지금 현재 팩트를 이야기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좀 쉽게 풀어냈습니다. 기술주와 반도체주 중심으로 금리 하락세가 확대가 되는 것을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상방향을 보고 있다. 그리고 지표들 발표됐는데 지표들 역시 별로 안 좋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기대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프랑스가 9월 8일에 정부 재신임 투표에 들어갑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바라보는 바에 따르면
요거 재신임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시장의 압도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시장은 어떻게 돼요? 유럽발 금융 위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금값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죠. 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자율을 떨구는 겁니다. 근데 경기가 적당히 안 좋아서 이자율을 이렇게 하락시키는 요인이라면 반등의 기회가 생길 수 있겠지만 이 금융 위기가 오면 완전히 꼬라박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요거 계속해서 지켜봐야 됩니다. 어쨌거나 9월 8일 전까지 이 상황을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되는데 일단은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최근에 급등을 했지만 프랑스 국채 입찰 호조로 프랑스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다. 단기적인 움직임으로는 프랑스가 망하지는 않겠지라는 기대감으로 국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채권이라는 게 뭐예요? 1억짜리 채권을 내놓으면 이걸 일단 인하를 하는 거죠. 그래서 9,500만 원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후에 우리가 1억을 줄게. 이게 이자율 5%입니다. 근데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우리가 내년에 1억 줄게. 근데 살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러면 더 싸게 내놔야겠죠? 9천만 원에도 내놨다가 8,500만 원에도 내놨다가 8천만 원에도 내놨다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싸게.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럼 8천만 원에 내놓으면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20%죠. 이자율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최근에 프랑스 국채 이자율이 3.6%까지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그 유럽발 금융위기 한번 있었잖아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터지면서 그 피그스라고 해서 유럽이 한번 작살이 난 적이 있었죠. 그때 그리스가 제일 대표적으로 작살난 나라인데 그 그리스의 국채금리가 3.5%였거든요. 근데 프랑스가 지금 3.6%까지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작살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프랑스발 유럽발 금융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긴장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단기적으로 국채 입찰 호조로 금리가 조금 하락했어요. 조금. 어쨌거나 그거 때문에 일단 리스크는 조금 내려간 거 아니니? 라는 평가. 그리고 미국 국채도 하락 안정세를 보이면서 돈이 위험자산 쪽으로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모였다. 그리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구글의 반독점법이 미국 내에서 야 그거 안 해도 돼.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해 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뭐냐면 구글이 애플에다가 돈을 줘요. 왜? 애플의 사파리라고 검색 시스템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롬을 사용하잖아요. 애플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파리라는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그 기본 구조가 구글로 되어 있습니다. 구글의 광고가 애플 핸드폰 쓰는 사람들한테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반독점법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 반독점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어제 9.8%까지 띄워주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리스크가 해제가 되었으니까 기술주 쪽으로 돈이 몰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 하락은 기술주 성장주 중심에게 호재로 작용하면서 미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다. 미 연준의 발언들은 전체적으로 좀 아닌데 신중론인데 완화 여지가 좀 없지 않나? 중립 지키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경기가 워낙 개판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지표들이 다 개판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요 날짜에 FOMC 회의하는 요 날짜에 이자율을 낮출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자 이러면서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월 6일이죠. 미국 시간은 9월 5일입니다. 요 고용 보고서 NFP가 발표가 되는데 요거 나오면 증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개판으로 나올 거니까. 그럼 이자율 하락에 대한 기대감은 더 업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시 상승세는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9월 8일 이게 가장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빅 이벤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금리 인하보다 더 큰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짠짠짠짠 상승하다가 꽝 하고 완전히 쏟아부을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9월 8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계속해서 다뤄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어제 미국 시장은 고용 둔화 민간 그 고용지수 발표됐으니까 고용 둔화와 물가 완화 신호가 잡히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프랑스가 가장 리스크가 컸는데 프랑스도 국채 입찰이 일단 호조로 보이면서 미국 국채도 금리를 안정을 보이면서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보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준의 발언은 엇갈렸지만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연내에 인하를 기대한다. 이자율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가 핵심 변곡점으로 보인다. 그래서 코인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은 롱방향 때려놓는 게 좀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전체적인 미국장 분위기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저희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미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 쉽고 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내용들은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블로그에 오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이렇게 블로그 주소 나와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고 저희 블로그에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채팅방 참여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팅방 오시는 방법 요거 눌러주시면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설문조사 하나 하고요. 저희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이 코인에 대한 롱, 숏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 직접적으로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코인이 어제 완전 박살났거든요. 요거 시간봉으로 보는 게 있겠죠. 시간봉으로 좀 보면 어제 코인이 크게 음봉을 그리면서 박살이 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미국장 좋았는데 왜 박살납니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거기에 대한 자세한 해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변수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간단히 맛보기로 말씀을 드리자면 나스닥에서 비트코인에 들어가는 자금을 옥죄이기로 했다. 요 내용 때문에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들 어제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상장하면서 16% 급등했잖아요. 이거 어제 20% 급락 나왔습니다. 요 이야기에 대한 자세한 해석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